오늘 모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2020년 7월 이후 지금 현재가 뭐 위기 상황인지 뭐 극한 상황인지 이런 뭐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극한 상황이기도 하고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건 지금 이 환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이거든요. 이게 자연의 원리고.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지금 환경에서 우리 조직에서 풍부한 것이 뭐가 있나? 뭐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 있겠지만 뭐 사람, 우리 같은 이런 아주 핵심 리더들, 열정, 그 다음에 어떤 결핍된 욕구들, 욕구, 결핍의 힘, 뭐 팀워크,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진정성 있는 제품들, 뭐 지금 같은 환경도 풍부한 자원이고요. 뭐 그다음에 뭐 시장으로 보면 고령화 사회고,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시장이 있고, 뭐 하여튼 이런 다양한 우리한테 풍부한 것들이 있죠.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미팅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했던 자원이 없었다면 이 미팅을 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코로나가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이건 어떻건 더 극한 환경이 바뀌더라도 또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부터 이제 대응 전략으로 진행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 미팅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좀 다르게 보면 이제 진화냐, 뭐 진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 진화와 진보를 얼마만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앞서가고 뭐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매출도 증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진보하는 것이 진화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의 환경에서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진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시점, 지금 환경에서의 가장 큰 답이에요. 어찌됐건 뭐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안보, 사회문화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 어찌됐건 녹록한 환경이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까지 그렇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집합금지까지 돼 있잖아요. 어쨌건 뭐 우울하고 혼미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 같은 경우에는 특수물체만 살아남거든요.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진화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생존 전략은 특수 생물체, 즉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진화는 어떻게 보면요, 잘 보세요. 진화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도 없어요. 그냥 그 환경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해 나가야 된다. 진화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라면 바로 수용이죠. 현재 환경을 수용하고 거기에 맞게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자. 지금 우리에게 풍부하게 있는 자원이 뭔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어떻게 우리는 어떤 자원들이 풍부한가 쭉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자원들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3가지의 대응 전략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 굿모닝 랑연 FM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넷 확장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특공대 조직이라고 하는 대응 전략, 이 3가지의 대응 전략을 갖고 오늘 잠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되게 간단해요. 굿모닝 랑연 FM은 기존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드림 캠프가 3번째 연기됐어요, 올해. 근데 3번째 연기됐는데 8월에 지금 또 3번 연기해가지고 8월에 4번째 연기된 거거든요. 근데 이 8월 예정인 이 드림 캠프도 사실 언제 개최될지 몰라요. 이것 또한 또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드림 캠프를 2-3달에 한 번씩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드림 캠프와 같은 효과가 난다면 어떨까? 이거 정말 최고 아닐까? 기존에 모닝스쿨이라는 게 있지만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장소까지 모두 가야 되고, 또 더욱이 거기는 또 한정된 인원이고, 이런 오프라인 보다는 이 매일매일 조회한다는 개념을 하면 어떨까? 조회를 매일매일 해서 이거는 대체 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여튼간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진화를 요구했고 우리는 진화 중이고 진화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굿모닝 낭연은 매일매일 드림 캠프를 매일 하자는 겁니다. 기본 컨셉은. 그래서 동기부여를 주고 아침에 아침에 이 50분간의 조회를 매일 조회를 참여하면, 이 조회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좀 낯설고 생소하겠지만 제가 이걸 아침 조회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 사전 미팅 모인 분들이 보험회사 냄새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처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굿모닝 낭연 F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이제 곽병기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하여튼간 그 지금까지는 가칭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꾸 불러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뭐 논의하지 말고 그냥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굿모닝 낭연 FM 매일매일 하는 드림 캠프 50분만 그냥 누구나 조회 참여하듯이 조회 참여하고 나면 그냥 그날 하루를 그냥 누구라도 만나고 싶고, 누구라도 만나가지고 뭐 해야 되고 싶고, 막 그냥 자꾸 나가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런 매일매일을 만드는 게 굿모닝 낭연 FM이고요. 그 다음에 넷 확장 스타트업은 이건 철저하게 네트를 확장하는 게 이 업의 본질이니까 말 그대로 네트를 확장하기 위한 리크루팅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유튜브도 많이 있고 또 지금 백사모도 정지돼 있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뭔가 내가 참여해서 하는 것 같은 거를 하려면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스타트업 같은 거를 네트 확장으로 집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특공대 조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을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요 화면 아세요?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요새 세대들은 봤을려나? 저는 아주 오래전에 본 거라 잘 기억도 안 나는 거지. 어찌됐건 이 감독이 레인맨 감독이에요. 레인맨도 모르겠구나. 요새 저 젊은 친구들은 레인맨이라는 영화도 잘 모르겠네. 근데 레인맨 감독, 레인맨도 만들었고, 이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반전 영화죠. 예. 레빈슨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대배우예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예전에 65년도죠. 65년 사이공 그 주월 미군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AFVN인가? 우리나라는 AFKN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군 방송은 그 베트남에 있는 방송을 뭐 주월 미군 방송 해가지고 AFVN 베트남 뭐 방송 해가지고 AFVN 이렇게 얘기를 그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군 일병이 그냥 방송하면서 겪는 일상을 그린 영화인데, 어찌됐건 전쟁이 처참하고 환경이 우울한 이런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미군 병사들에게 매일매일 굿모닝 베트남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시작하는 방송이 그들한테는 애국심, 즐거움, 뭐 때로는 향수,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Good morning, Vietnam! Saigon today, according to official sources, nothing actually happened. The bomb didn't.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굿모닝 베트남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병사들이 힘을 얻고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걸 달래고 또 전장터로 나가고 그 처참한 환경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이런 그런 영화거든요. 이거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 곽병기 사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굿모닝 베트남처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듯이, 그러니까 일상이 어찌됐건 밖에 나가면 전쟁터라고 하듯이 밖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조회할 때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떠냐고 본인이 또 이거를 시연을 해보였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양현 FM 박병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장마가네요. 오늘처럼 하늘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 돈벼락 한번 맞아봅시다. 자, 첫 번째 돈벼락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런 거지. 아니, 왜 그. 재밌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그냥 곽병기만이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이렇게 보여드려 봤고요. 양현 FM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굿모닝 베트남 같은 우리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힘을 주는 넷 확장,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이죠. 네,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트 확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집중해서 주 3회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걸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 매번 강의장까지 데려오기 힘드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같이 이어폰, 그 사람 이어폰 끼고 그 사람 폰 보고 나도 이어폰 끼고 같이 똑같은 화면, 나도 내 핸드폰으로 내 거 보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데려오기는 힘들지만 내가 가서 하면은 100% 초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 해가지고 스타트업 세미나를 외부로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화상으로만 바꿨어요. 제한도 있고 해서 화상으로 바꿔서 유튜브 라이브는 안 하고 그냥 화상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오늘부터 1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500명, 예전에는 500명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1000명이 들어와도 이게 렉 안 걸리게끔 1000명이 들어오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2시에는 스페셜하게 2명의 강사가 진행하는 리크루팅 세미나가 있는 거고요. 매주 화요일 밤 10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이렇게 2번을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현재 BF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사도 뭐 정해져 있는 강사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진행자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날 밤 10시에는 플랫폼 데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모아서 집중력 있게 해보자. 지금은 밤에만 막 돼 있는데 이게 밤에만 몰려서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아침 11시다. 그래서 하고 다 가서 같이 듣는 거 11시 할 수 있으니까 매 주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밤 10시에 제품 교육을 했다면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사업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밤 10시에 사업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 주에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제품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좀 세미나를 한다면 이거는 다 사업자를 트레이닝하는 용이 아니고 제품 설명을 하더라도 리크루팅을 위한 제품 설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확장하기 위한 도구지 훈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들은 들어와라, 사업자들이 편한 시간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초대자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밤 10시에 된 거고요. 오전 11시에 된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자만 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자만 하는 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저것만 하면 돼요. 저기 아침에 하는 굿모닝 양현 FM 그런 걸로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 3회 찾아가는 초대 세미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네, 특공대 조직이에요. 이 특공대 조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극한 환경, 즉 지금과 같은 어려운 위기 환경에서는 우리가 같은 시스템을 위주로 한 환경, 고전적 사고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기가 힘들어요. 진화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뭐 이거 사람이 역시 뭐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뭐 와야지 정신을 차리고 하지, 뭐 아침에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이런 우리가 아주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계속 우리는 진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룹장들이 마음이 편해진 게 왜 마음이 편해졌냐면 그룹 내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에만 신경을 쓰면
나머지 동기부여하고 정보 주고 아침마다 뭐 해주고 하는 거는 다 그 굿모닝 양현 FM에서 매일 하니까 드림캠프를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힘을 주니까 훈련하는데 그룹장들이 좀 힘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공대 조직이 우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환경에서는 특공대 조직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구해야 될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고신뢰 조직이에요. 고신뢰 조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셀의 리더, 포인트 리더의 역량을 믿고 그 탁월한 역량을 가진 정예 요원들을, 정예 구성원들이 이 고신뢰 조직의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조직에서처럼 어떤 하나를 맡아서 하는 부품처럼, 부품 한 개처럼 제약받지 않고 그들 하나하나가 다 그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신속하고 그들의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위임하는 그런 개인 역량이 뛰어나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뭐만 잘하고가 아니고 이제는 특공대 조직이 되기 때문에 대문은 대문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상도 풀 줄 알아야 되고 현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행정도 할 줄 알아야 돼. 행정은 누구한테 물어봐가 아니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개인 역량을 가진 이런 고신뢰 조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포인트 리더들은 코칭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우리가 위임할 수 있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를 좀 더 독려해서 그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공대 조직이란 게 뭔지 여러분들한테 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대응 전략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굿모닝 양현 FM 이거는 내부에 대한 거고요. 내적인 부분이고요. 네트 확장 이거는 외부로 확대하는 외적인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특공대 조직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에요. 고신뢰 조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화상 웨비나 할 때도 이런 참가해야 될 매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음소거를 하는 것이 이제 매너다. 근데 영상은 켜놓은 상태여야 된다. 운전 중도 괜찮고 뭐 어디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비어 있는 것도 되니까 내 방을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디를 봐도 되니까 화면에 보면서 그 강사가 얘기했을 때 알았다라고 하고 맞아요라고 하고 이게 박수하는 모양도 하고 그렇게 표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름만 써 있고 음소거돼 있고 영상 소거돼 있다. 그러면 관리자가 그걸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메시지 보내도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 퇴장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퇴장되죠. 퇴장 하여튼 관리자가 그렇게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켜놓은 상태가 우리가 화상 웨비나의 기본 매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의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굿모닝 양현 FM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진행 시간은 매일 9시에서 9시 50분간만 진행될 거예요. 1시간 넘지 않게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진행자 1인이 진행자 여기가 총 10명이 모였거든요. 각 그룹장들이 추천해 주신 진행자가 지금 10명이에요. 그 10명의 진행자가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종화 사장님이 진행했다. 그러면 한 거의 3달 지나야지 내가 또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맡아서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했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9주 정도 9주 정도 지난 다음에 10주째 정도 돼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다음을 맡는 거예요. 자, 여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시작 9시에서 9시 5분, 5분간은 진행자 타임을 가질 거예요. 진행자 타임은 진행자 마음대로 하면 돼요. 여기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행자들이 진행자의 칼라에 맞게 본인에 맞게 오프닝을 해주면 돼요. 오프닝이 5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보여줘도 되고요.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멘트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되게 좋은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몇 가지 보여주면서 얘기해도 되고요. 본인이 5분짜리 짧은 PT를 해도 되고요. 매일매일마다 어찌됐건 5분 진행자 타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를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는 뭐 또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있을 프로그램에 대한 티업도 잠깐 해놓고
왜냐하면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게 티업 떼놓고, 그리고 이제 진행자 타임을 5분 갖고요. 그 다음 5분이 뭐냐면 라이징 스타 소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뉴핀이 됐다거나 새롭게 루비가 됐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자주 못 만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그래서 여기 좀 아까 그 허창 뭐더라, 하창욱이요. 하창욱. 하창욱. 하창. 하창욱 사연이나 서유린 사연 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리더들 대부분 울산에서도 모를 거고, 광주에서도 모를 거고, 우리 최윤영 사장님도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장경옥 사장님 아들이라고 해야지 알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새롭게 떠오르는 엠베서더가 됐다거나 새롭게 떠오르는 루비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징 스타 시간이에요. 그 소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잠깐 인사도 하고, 자기 스토리도 잠깐 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 앞으로의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라이징 스타 시간 5분이라고 했지만 한 3분 스피치 정도 되게끔, 여러분들 교회 가보면 써가지고 와서 간증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스크립터를 만들어 와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T랑 본인이 이렇게 준비해서 자기 라이징 스타 시간을 5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 메인 강의는 25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짧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조금만 25분만 넘어가도 긴 감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25분을 일부러 이렇게 잡았어요. 20분대에 끝내려고.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면 간단하게 메시지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 길어, 그러면 이틀짜리로 나눠서 하면 돼요. 1부, 2부. 그래도 화요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2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해도 돼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건 주제별 메인 강의를 그날 25분 넘지 않게, 그렇게 가능하면 25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메인 강의를 할 거고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룹장 메시지, 즉 그룹장들이 돌아가면서 그날 하루를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그룹장들이 한 10여 분 되니까 여러분들 돌아가면, 뭐 장경옥 사장님이 하루 그룹장 스피치를 하면, 그 다음에 최윤영 사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주민혜 사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권영진 사장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5분 정도씩 여기 들어와 있는 한 1000분 정도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하루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 10며칠 만에 한 번씩 돌아올 거예요. 그룹장분들은 이것도 되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5분씩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는 거니까 이렇게 5분 하고요. 그다음에 공지 전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행자 타임, 이거 이제 진행자가 할 거예요. 이걸 10분 둔 이유는 어떤 날에는 5분에도 끝날 수 있지만 어떤 날에는 10분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진행자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그 회사에서 TR고랑 부스터랑 그 유튜브 강의를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 방송이다. 그러면 진행자가 공지 전달할 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시에 회사에서 TR고랑 부스터 유튜브 방송하거든요. 그걸 챙겨서 보셔야 되는데 하면서 몇 시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공지인데,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공지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거 꼭 봐야겠네. 그거 꼭 누구랑 봐야겠네. 어디에서 봐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적 전달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잘 못하면 2시에 뭐 있죠 아시죠?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고. 그럼 그냥 공지예요. 근데 이걸 이 리더들이 전달하는 방법은,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저녁 10시에 웨비나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강사가 누구거든요. 그 강사는 이런 분이에요 하면서 그 강사의 강의를 듣고 싶게끔, 그 소비자를 찾아가서 어떤 소비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같이 듣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분들이 다 여기 있는 진행자분들이에요. 그렇게 공지 전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자가
공지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능하면 프리즘을 안 하고 가능하면 줌으로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참여가 되고, 그럼 각 그룹장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각 그룹에서는 이거를 참여했나 안 참여했나 화상 인증샷 하면 돼요. 자기가 그 아침 그 FM에, 랑엔 FM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그냥 인증샷만 하나 찍어가지고 자기 그룹방에 올리면 참여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침에 했던 내용을 각 팀별로 공유를 하든지 뭐 본계적을 하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혹시 휴가라도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되나요? 휴가, 네, 휴가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건데. 휴가 가도요, 우리가 이게 어디 가서든 볼 수 있는 게 이어폰 끼고 들을 수 있는 게 폰이잖아요. 그래서 뭐 365일 1월 1일만 안 합니다 이럴까요? 우리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기준을 정해야겠네. 그것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집합 금지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언제까지 이것이, 일단 정부의 방침을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K방역을 계속할 것 같아요. 저 치료제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우리 이참에 아예 그냥 진화해버리자. 저는 그 생각으로 무엇 때문에 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해보자. 이렇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을 우리가 자원을 최대한 살려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의견을 수렴해서 좋아요. 해야지. 명절 때는 쉴까요? 최인영 사장님 뭐라고 켜놓고 하셔야 돼요? 예. 명절 때는 가족과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가 가서는 그런가요? 휴가 가서도 온라인이니까 어, 자유롭잖아요. 어디 안 가니까. 아침 9시니까. 좋아요. 그냥 전 저도 생각이 그래요.